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주최하는 미동부 추석대잔치가 지난 주말 뉴욕 랜덜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미주 지역의 워크숍이 내일까지 뉴욕에서 열립니다. 서민 아파트 마케도니아 플라자 추첨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최대 275대 1에 이를 전망입니다. 미국 내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국인이 21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랜덜스 아일랜드 파크에서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주최하는 미동부 추석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1번째를 맞은 추석 대잔치는 고향의 추석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펼쳐진 제30일의 미동부 추석 대잔치. 주말 내내 비가 올 거라는 기상 예보가 있었지만 추석맞이 대잔치가 치러진 이틀 동안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보이며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번 추석맞이 대잔치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도 흐렸고 비도 오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이렇게 해도 뜨고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고 우리 동포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석맞이 대잔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 공연에는 개그맨 엄영수 씨의 사유로 가수 이정과 하동균, 허각 등 한국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행사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하는 행사가 매번 새롭고요. 또 변화가 항상 있고 그리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요. 한국에서 하는 쇼보다도 훨씬 기대가 되고 또 아주 박진감이 있고 또 그 따뜻한 동포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롭다는 느낌이 늘 들죠. 네, 이렇게 뉴욕 또 뉴저지 우리 동포 여러분들 늘 열심히 사신 모습 너무 보기 좋은 것 같고요. 늘 즐기시면서 재밌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맞이 대잔치에는 다문화 가정의 참여도 이어졌는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의 명절 모습을 이곳 미국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좋다고 말합니다. 너무 좋아요. 애기 아빠는 미국 사람이고 근데 애기 아빠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애기도 너무 좋아. 한편 추석맞이 대잔치와 함께 열린 제17회 고공농식품 박람회에는 강원도와 충청도 등 각 지역에서 자고나란 청정지역 특산물이 소개돼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의 워크숍이 내일까지 뉴욕에서 열립니다. 미주 지역의 16개 지역 회장들이 모여 각 지역 협의회들의 활동과 앞으로의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7월 출범한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주 각 지역 협의 회장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각 지역은 물론 브라질과 중미 카리브 연안 등 16개 지역에서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선 각 지역 협의회의 운영 계획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 분임 토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의 이번 모임 취지는 저희들 워크숍에서 각 지역 그러니까 지역 우리 협의회에서 하는 그 특별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사업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보고해주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뉴욕 협의회 정재균 회장은 올해 가장 큰 사업으로 통일학교 설립과 운영, 탈북자 돕기 등의 활동을 소개했으며 시카고 협의회는 미 정치권의 북한 인권 현실 알리기를 목적으로 한 북한 인권 조례법 상정을 위한 노력을, 보스턴 협의회는 대학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세대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 밖에 미주 한인동포 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정치인 후원과 배출의 필요성, 종북 좌파 문제, 통일 염원의 날, 해외 동포들의 통일 인식을 위한 홍보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서민아파트 마케도니아 플라자 추첨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입주 신청자는 약 3만 9천여 명, 경쟁률은 최대 275대 1에 이를 전망입니다. 서민아파트 마케도니아 플라자 입주자 추첨이 내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부 업체에서 전산으로 진행되며 신청서 번호가 앞설수록 더 빨리 서류 검토와 서면 인터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142가구 중 플러싱, 컬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보드 7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50%가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시 공무원과 장애인, 커뮤니티 보드 7 이외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갑니다. 추첨에서부터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실질적인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쿼터가 다 차면 기호순으로 대기자 명단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된 대기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아직도 등록자 명단에 남기를 바라는지를 조사해 재등록을 하게 됩니다. 김영환 보좌관은 뉴욕시 주택국은 추천 결과를 지원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자가 어느 번호에 당첨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케도니아 플라자의 최대 경쟁률은 275대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시가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강제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법 담배 판매가 근원적으로 발붙일 수 없도록 단속 수위를 높였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10일 맨해튼 렉싱턴 애비뉴 소재 퀵레인 캔디 스토어를 강제 폐쇄 조치했습니다. 퀵레인 캔디 스토어의 강제 폐쇄는 시정부의 불법 담배 판매업소 폐쇄 조치의 첫 번째 사례로 그동안 불법 담배 판매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이 업소는 가짜 세 인증서를 만들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담배에 붙여 판매했으며 타주에서 담배를 사와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담배 판매 라이센스가 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배 압수와 업주에 대한 법원 출두 소환장 발부에 국한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강제 폐쇄는 이례적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발부받아 단속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업소 폐쇄 명령은 일반 대중에게 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될 경우 법원은 해당 업소나 장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탈세, 담배를 포함한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위조상품 판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정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시장실 산하 특수 단속반과 법무국, 쉐리프 등 3개 기관과 2년여에 걸친 공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외로움과 차별에 신음하는 한인 재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내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국인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지난 11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한국 국적자의 해외 수감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올 6월 말을 기준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국 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는 모두 2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 370명, 중국 325명 등에 이어 한국 국적자는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5개 주 내 교도소에는 43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47명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교도소 내 한국 내 수감자의 범죄 유형은 살인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가 1명, 납치와 감금이 2명, 그리고 마약 3명과 사기 14명 등이었습니다. 수감 지역별로는 뉴욕 17명, 펜실베니아가 13명, 뉴저지는 6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35명이었으며 여자는 8명이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해외여행 1,000만 명, 재외동포 700만 명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세계 36개 나라 교도소에는 1,088명의 한국 국적자가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의 수업료 인상폭이 평균 3.6%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대학 학비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컸는데요. 새학기 수업료 인상률은 41년 만에 최저였고 장학금 보조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전국 사립대학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2013에서 2014 학년도 사립대 수업료는 평균 3.6%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4.2%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1972에서 1973학년도 이후 인상률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올해 사립대들의 장학금 보조 예산은 평균 6.9%나 올라 수업료 인상 폭보다 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그동안 사립대 수업료는 꾸준히 인상됐으나 학자금 보조 예산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증액돼 학생들의 실제 납부 수업료는 10년 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립대는 수업료를 아예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비를 인하하면 지원자가 더 늘어 학교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같은 학비 인상폭 감소는 각 대학마다 금융위기 이후 학비 인상을 동결하면서 학비 할인을 시도했고 3년 단축 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기억나시죠?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나 삼성 등과 같은 인터넷 관련 대기업들이 수집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아동 관련 비영리 단체 커먼센스 미디어가 공개 서한을 통해 구글과 삼성 등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먼센스 미디어는 구글 교육, 삼성 스쿨, 스칼래스틱 앤 피어슨 스쿨렛 등 16개 대규모 교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커먼센스 미디어가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들이 학생 관련 모든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통제 장치 없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생은 물론 학부모조차도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각 학교들이 이들 업체와 교육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조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게 커먼센스 미디어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타인이 공유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이메일 관련 정보 등은 스캔조차 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국 주요 20개 공항 가운데 아직도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 5곳이나 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보잉고 와이어리스의 15년 계약이 곧 만료됨에 따라 뉴욕시 모든 주요 공항에서도 와이파이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맨해튼 보로장 후보인 게일 브루너 뉴욕시 의원은 최근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공항 인터넷 제공 업체인 보잉고 와이어리스와의 계약을 재점검하라고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무료 와이파이 제공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1시간에 4.95달러, 하루 7.9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보잉고 와이어리스의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15년의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며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브루너 의원은 1999년에 만들어진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갱신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공항 20곳 가운데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항은 15곳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